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곡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3살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저희 세 가족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개념의 시어머니가 그 엄청난 일을 벌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목덜미가 다 뻣뻣해질 지경이었죠. 물론 저희 남편도 그 일로 화가 많이 났었고요. 어머니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마셨거든요. 얼마 전 저희 하나뿐인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저희 오빠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이혼당한 신우에게 저희 오빠 집을 주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 일로 결국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완전 손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려 보려 해요. 남편이 결혼 전 이야기에 해주어 시어머니가 조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벌였던 일들도 소소했던 것들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벌어졌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뜻한 저녁을 해 먹이고 싶다며 시댁에 부르셨는데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글쎄 저희 두 사람이 갈 신혼여행에 관심이 보이셨던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음식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오늘 고등어 김치찜 진짜 맛있었어. 고맙기는. 당연히 가족끼리 서로 챙기면서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뭐. 그래, 너희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니? 여러 곳을 생각해봤는데 하와이로 다녀올까 싶어요. 둘 다 바다도 좋아하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다 오고 싶어서요. 그러면 나도 거기 맞춰서 수영복 준비하면 되는 건가? 하와이는 처음인데 수영복은 몇 벌이나 준비해야 하나? 가면 우리 며칠 동안 있다 오는 거니? 내가 뭐부터 준비하면 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여행 가는데 엄마가 수영복을 왜 사며 준비를 왜 해? 아들이 신혼여행 가는데 이 엄마가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엄마가 저번에도 말했었잖아. 아들 너 결혼할 때 신혼여행 따라가고 싶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느 부모가 자식 신혼여행 가는데 따라온다고. 내가 그때도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잖아.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재경이 앞에서 나 쪽팔리게 할 거야? 우리 어차피 다 같이 가족인데 같이 좀 가면 어때서 그래? 혹시 내가 두 사람 방해할까 봐서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 너희들 여행 가서 관광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멀찍이 따라다닐 테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정 내가 귀찮으면 식당 가서 밥 먹는 테이블도 따로 앉아 먹을게. 엄마,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자식 신혼여행 가는데 부모가 따라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란 말이야. 정말 모르겠어? 지금 이야기 못 들은 거로 할 테니까 앞으로 그 이야기 절대로 꺼내지 마. 난 엄마 데리고 같이 신혼여행 갈 생각 없으니까. 시어머니로 인해 결혼 전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저희는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 후로 제가 남편과 결혼한 5년 동안 시댁과의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눈치껏 잘 막아준 덕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남편의 동생인 신우 문제 때문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우에게 문제가 생겼다면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시댁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주말 이른 아침부터 말이에요. 여보세요. 엄마 자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아들 큰일 났다. 큰일. 희애가 지금 울면서 집에 왔다. 어? 희애가 울면서 집에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희애가 김서방한테 이혼당해서 집으로 와 있단 말이다. 네 동생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재경이랑 집으로 좀 와줘라. 뭐? 희애가 이혼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집사람이랑 빨리 갈게.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셨던 건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옆에 있던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와 남편은 황급히 준비를 하고 저희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희애가 이혼을 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가씨는 괜찮은 거예요? 오빠, 언니 왔어요? 말 그대로다. 네 동생 김서방한테 이혼당했다. 네 동생이 김서방한테 쫓겨나듯 집을 나왔는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와서 위로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두 사람 부른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 잘 지냈었잖아. 희애, 너 김서방이랑 우리한테 말 못할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네, 아가씨. 저희한테 말 못할 뭔가 있었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아가씨가 갑자기 이혼당했다고 하니 이해가 정말 안 돼서 그래요. 두 사람 굉장히 사이 좋아 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의 물음에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희 눈치를 살피던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을 피웠다? 뭐라고? 김서방 그 자식이 지금 내 동생 두고 바람이 났었다는 거야? 그래놓고 희한테 이혼하자고 해서 내 동생이 이혼당한 거고? 김서방 사람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안 봤는데 개자식이었네.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만나서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겠어. 불쌍한 내 동생이 울린 놈 나도 용서 못한다고. 그래 여보, 이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람 피운 주제 어떻게 아가씨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 오빠 언니 모두 진정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가씨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런 건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요. 두 사람 모두 진정 좀 해라. 그리고 바람 피운 쪽은 김서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서방이 아니고 희애가 바람을 피운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바람 피운 쪽이 김서방이 아니고 희애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 쫓겨났다는 소리야? 그래. 그래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헤어졌다. 내가 그래서 희애랑 이혼하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아무리 김서방을 설득해봐도 귀엽고 희애랑 이혼한다고 하지 뭐니.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두 사람 다 결혼해 산 지 얼마 안 되니 몇 푼 안 되고 그마저도 전부 김서방한테 줄 위자료로 빼앗겼다. 사실 일은 진작부터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너희 두 사람 걱정할까 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너희들 보고 위로 좀 해주라고 부른 거야. 가영걸, 김서방도 그러는 거 아니다. 지가 분명히 우리 딸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으니 얘가 잠시 한눈을 판 것일 텐데 고작 그런 일로 이혼이나 하고. 변변치 않은 썩을 놈. 엄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느 여자가 남편이 섭섭하게 했다고 바람이 나. 그건 바람 피운 인간이 정신 나간 거라고.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난 여자를 어느 누가 데리고 사냐고. 이건 희애 저 애가 멀쩡한 김서방 인생 망친 거라 다름없다고. 그런데 엄마는 애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혼내기는커녕 불쌍하다고 우리까지 불러? 그것도 결혼해놓고 바람나서 멀쩡한 남자 인생 망친 저런 것을 위로해주라고? 엄마 제정신이야? 희애, 넌 김서방한테 이혼당해도 싸.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창피하다. 나 당분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는 어떻게 네 하나뿐인 동생한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남들이 다 욕해도 가족인 너는 희애 편을 들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채경아, 너라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네 남편한테 이혼당한 동생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한마디 해주라고. 아직 창창하게 젊은 게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아유. 어머니,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아가씨가 잘못한 거라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일은 아가씨가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가씨 위해 말하는 건데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잘 반성하셨으면 해요. 어머니도 이럴 때는 아가씨 편들기보다 정신 차리도록 쓴소리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집사란 말이 맞아. 그리고 엄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가족이라면 희애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희애가 잘못한 일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은 오히려 희애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희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결혼했으면 네 인생뿐만 아니라 결혼한 상대방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고 넌 지금 그 신뢰를 무너뜨렸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한 거라고. 이 오빠 말 알아들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런 일로 우리 집까지 오게서 미안해. 이만 가자.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화가 안 풀렸는지 한동안 씩씩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가족 타령하며 신우 편을 드는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욱 분노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더니 그날 저녁에 시 매부에게 연락을 해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대신 용서를 구하고 온 것 같았어요. 자기 동생 때문에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 살기 바란다고요. 하지만 저희와 시어머니의 삐걱거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었었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신우까지 이혼하고 시댁으로 돌아오니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손을 벌리셨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요. 말은 그날 시어머니가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말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어쩐지 그날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서 오셨더라고요. 아들, 며느라기야. 그날 희애 문제로 둘 다 마음이 많이 상했지? 내가 정신 차리라고 야단 크게 쳤으니까 그만 마음 풀어라. 나도 희애 잘못한 거 알았으면서 그의 편만 들어줘서 미안하고 그렇게 내가 사과하러 직접 왔는데 둘 다 희애 용서해 줄 거지? 엄마가 이런다고 쉽게 용서할 일 아니라고. 희애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는 알아? 바람이라니. 계속 그렇게 두었다가는 나중에는 엄마가 감당도 못할 정말 큰 일을 벌이고 말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런 잘못한 딸을 혼내기는커녕 위로해주라며 나랑 집사람까지 불렀어. 나 당분간 엄마랑 희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도 남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저지만 애아빠 마음 풀릴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러면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다오.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 다른 게 아니라 희애가 집에 오니까 네 아빠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너희가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 아들, 너 대기업 연구원이라 돈도 잘 벌고 우리 도와줄 능력 정도는 되잖아. 엄마 진짜는 우리한테 사과하러 온 게 아니고 손 벌리려고 찾아온 거였네. 내가 미쳤어? 바람까지 피워 이혼당해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동생을 도와주게?
이거 전부 엄마 딸이 바람만 피우지만 않았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라고. 엄마 딸 생활비는 엄마 딸 보고 직접 벌라 그래.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해놓고 일도 안 하고 엄마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애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야. 그런데도 희애한테 직접 나가 돈 벌라고 하지 않고 손 벌리러 온 엄마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쓰라고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 거 벌써 잊었어? 정말 너무 아는구나. 아무리 네 동생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넌 정말 네 동생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거냐?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사지육신 멀쩡해서 건강한 엄마 딸이 뭐가 불쌍해? 엄마 딸이 바람 피우게 될지도 모르고 결혼한 김서방이 불쌍하지. 희애는 좀 더 고생해서 정신을 차려봐야 한다고. 더럽고 치살선.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다시 찾아오나 봐라. 바람나서 이혼한 자기 딸의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저희에게 손을 벌리러 온 시어머니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도와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화를 내며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 충격받은 아주 큰일이 발생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건 정말 선을 넘은 것 이상이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시고 오빠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빠는 저에게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거의 정신이 반 나가 있던 상태라고나 할까요? 사실 저희 오빠는 비혼주의자로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빠에게 가족이라곤 저 하나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오빠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꺼낸 말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경아,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이리로 좀 와볼래? 어머니 오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 다른 건 아니고 네 오빠 가족이라고 너밖에 없었으니 네 오빠 재산이랑 집이랑 전부 재경이 네가 받게 되는 거 맞지?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건 왜요? 그거 마침 아주 잘 됐다. 너희 오빠 여의도에 전망 좋은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했지? 희애가 지 남편이랑 이혼하고 갈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어차피 너희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네 오빠 집을 우리 희한테 주면 되겠다. 너도 알지? 희애 지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상심이 큰 거. 그래서 네 오빠 집을 우리 희한테 선물로 주면서 위로해주면 되겠구나. 네 오빠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네 신우 힘든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니? 이제 네 오빠도 죽고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면 네 오빠 집 우리 희애가 쓰는 걸 알고 있으마? 시어머니 말에 전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그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맞나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상황에서 하나뿐인 저희 오빠가 죽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저를 안타깝게 보기는커녕 저희 오빠가 죽자 신우에게 줄 새로운 집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때 시어머니 행동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았죠. 저희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저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행동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뭐?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하셨어? 엄마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형님이 떠난 지 하루도 안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형님 장례식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한마디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도 쓰지 마. 그리고 당신한테 오늘 그런 말 했던 거 제대로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니다. 지금 나랑 같이 가서 엄마한테 직접 사과를 받자. 그렇게 남편을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장례식장 밖 구석에서 신우와 대화한 시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죠. 엄마 진짜야? 언니한테 이야기해서 언니네 오빠 집 나 주라고 했어? 그렇다니까. 엄마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이사 갈 준비나 하고 있어. 엄마, 그런데 언니네 오빠 집 굉장히 비싼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어? 와, 신난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우울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비싼 아파트를 공짜로 얻게 생겼네? 그런데 그 말 하니까 언니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지가 기분 나빠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주인도 없이 빈집 달라는 건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이런 말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언니 오빠 죽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생각도 그래? 사실 엄마 생각도 그런데 우리 둘 다 마음이 딱 맞았네. 시어머니와 신우가 나누는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다가가 화를 내고 말았죠. 지금 두 사람 대체 뭐라고 짓거린 거야? 태영이 네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오빠, 언니...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말했던 내용 전부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전부 다 들었는데? 두 사람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깟 집이 뭐라고.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어줘서 고마워? 둘 다 우리 집사람한테 얼른 사과해. 형님 돌아가셨는데 상처받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형님 집 같은 거 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라고. 남편의 화내는 모습에 시어머니며 신우 모두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 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니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재경아, 사돈 총각이 죽었는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인데 미안하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만 말이 헛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한데 당장은 어머니도 아가씨도 용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하나밖에 없는 저희 오빠가 떠났는데 그런 저희 오빠 집을 노리고 저희 오빠 죽음에 대해 기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머니랑 아가씨만 아니었어도 저 당장 머리끄덩이 잡았을 거예요. 저번에 남편이 말한 대로 어머니나 아가씨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오빠 장례식장에 두 사람 다 당장 나가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쫓겨나듯 저희 오빠 장례식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한동안 시어머니와 신우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전부 소용없는 생각이란 사실을 모른 채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 오빠의 장례식이 끝난 얼마 뒤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재경아, 나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오빠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저번에 내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네 신우이한테 그 집 줄 거지?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때 이미 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날로 제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떻게 저희 오빠가 죽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오빠가 죽었는데 아가씨 줄집이 생겼으니 아주 마침 잘 됐다니요? 어머니한테는 저희 오빠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 바람피워서 이혼당한 아가씨 아픔은 크게 보이시나 봐요? 아무리 한 달이 건너 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저희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 그런 저희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때도 말했지만 저 우리 오빠 집 아가씨한테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너야말로 정말로 너무하는구나. 너는 그러면 젊어선 이혼당해 혼자 사는 네 신우는 전혀 불쌍하지 않다는 거냐? 가족끼리는 돕고 사는 게 맞는 건데 넌 왜 이렇게 매정한 거야? 스스로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건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지금 아가씨가 그렇게 된 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아가씨 스스로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저는 그런 아가씨한테 저희 오빠 집 절대 줄 수 없으니 다시는 제 앞에서 그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저도 어머니나 아가씨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독한 막무가내 분이셨습니다. 무개념의 시어머니는 절대로 신우에게 줄 저희 오빠 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오빠 집에 들러 오빠 짐을 정리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전화로 신우에게서 문자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 두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가 아파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길이니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요. 그렇게 전화는 다시 걸려왔고 제가 전화를 받자 들려왔던 목소리는 여보세요? 아가씨,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건가요? 재경아 나다. 네 시어미.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신우 휴대폰으로 연락 좀 해봤다. 어머니, 지금 그럼 아파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문자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아니? 그런데 내가 전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희애랑 너희 오빠 집에 들어갈 가구 보러 백화점에 왔는데 네 오빠 집이 몇 평이나 되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죠.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 미쳤어? 내가 그날 분명히 우리 오빠 집 당신 딸한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네 시어머니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어디서 지금 되먹지 못하게 시어머니 보고 당신이라고 그래? 지금 있었던 일 전부 우리 아들한테 이를 거니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 이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러봐. 보나마나 우리 남편도 분명히 나한테 잘했다면서 내 편 들어줄걸?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며느리한테 아파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거짓말을 하며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은 오빠 집을 노려? 당신이 나한테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면 시어머니답게 행동을 하라고 이 정신나간 아줌마야. 너희 그 주둥이 다물지 못하겠어? 난 분명히 네 신우 네 오빠 집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다. 다음 달에 우리 희애 네 오빠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 전까지 사돈총각 짐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전부 정리해놓고 있어. 이건 부탁도 아니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너한테 내리는 명령이니까 명심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좋게 나올 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하자. 알겠니? 그날 시어머니 전화에 전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해 내린 결정은 하나였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계속 저에게 저희 오빠 집을 신우에게 주라며 괴롭힌다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면 남편은 부모와 연을 끊게 되는 것이니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 아내인 제가 더 소중하다고요. 자신과 평생 살아줄 사람은 엄마가 아닌 바로 저라면서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아닌 어머니의 잘못이니 시어머니가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니 마음을 내려놓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가 웬일이니?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그래, 네 오빠 집 정리는 잘 되고 있는 거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린 건데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남편도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그때 저희 집으로 와주셨으면 해서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 부른 것인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가 저희 오빠 집을 신우에게 주기 위해 부른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못한 채 갑자기 신이 나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드디어 네 오빠 집을 네 신우한테 주기로 결정한 거니? 네가 이제야 철이 드는가 보구나. 그래서 나보고 와달라고 하는 거지? 너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는 돕고 사는 데 맞는 건데 그 사실을 이제야 네가 깨달은 것 같아. 네, 어머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잊지 말고 오세요. 알았다. 내가 그날 네 신우 데리고 꼭 가마.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기로 한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뭐가 급한지 이른 아침 신우와 함께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리한 거실. 전 준비해왔던 서류를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두 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니 받아두세요. 이게 뭐냐? 혹시 네 오빠 집 우리 딸한테 준다는 증여 계약서니? 오늘 이거 주려고 나랑 우리 희애 너희 집에서 보자고 부른 거였어? 나는 그냥 말만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웬 떡인지 모르겠다. 아이, 그래도 잘 생각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딸, 좋은 집도 생겼겠다. 앞으로 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언니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좋아서 제가 건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서류 내용을 확인하자 시어머니며 신우며 뒤로 나자빠질 것처럼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언니, 이게 뭔가요? 뭐긴요. 아가씨 우리 오빠 집에서 지내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준비한 저희 오빠 집 월세 계약서예요. 보증금 1억에 월 150씩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아가씨 생각해서 싸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1억? 너 월세 계약서라니. 가족끼리 지금 돈을 받겠다는 거냐? 어머니께서 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아가씨가 저희 오빠 집 월세 좀 살면서 저희 살림 좀 보태게 도와달라는 건데 왜요? 저희한테는 키워야 할 아이도 있고 한 푼이라도 모아야 잘 살죠. 그리고 그 비싼 아파트를 이렇게 싼 가격에 월세로 주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이 정도는 저한테 고마워하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은 가족인데 어머니 설마 제가 아가씨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아가씨가 저 도와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만약 지금 여기서 어머니가 저한테 오빠 집 아가씨한테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저는 아가씨에게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면 전 어머니나 아가씨가 가족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어머니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으면서 저는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 말이 맞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살고 있는 이 집도 네 오빠 죽으면서 어차피 공짜로 얻게 된 집인데 그거 네 시누이 좀 주면 좀 어떻다고 이러냐?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이라니 지금 네 시어미랑 시누이를 베껴 먹겠다는 거야? 그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뭐야?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지금 진짜 도둑놈 심보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어머니야말로 지금 해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오빠 집을 아가씨한테 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아가씨가 죽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 아가씨가 죽어서 어머니가 슬퍼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아가씨 집 있다고 그 집 저한테 달라고 하면 주시겠냐고요. 짐승 새끼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짐승 새끼? 그러면 넌 지금 내가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냐? 이게 감히 어디서 지 시애미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기는 왜 죽어? 더군다나 우리 딸이 죽었는데 살던 집을 달라니 그게 어디 제정신이냐, 미친 거지?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미친 거겠네요. 아가씨나 우리 오빠 전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머니는 우리 오빠 죽자마자 살던 집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르시나 본데 오늘부로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앞으로는 남남이라고요. 남남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어머니한테 드렸던 제 말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 부른 건 두 분이 저랑 죽은 저희 오빠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 말에 조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한다면 어머니랑 아가씨 전부 용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네요. 이미 남편이랑도 진작 이야기 끝냈고 인간 같지도 않은 어머니랑 아가씨 앞으로는 제 가족이 아니니 우리 영 끊고 살아요. 당신들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내 얼굴을 안 봐? 네가 뭘 착각하나 본데 우리 아들은 효자라 그런 생각 전혀 못해. 너랑 이혼을 하면 했지 절대 나 못 버린다고. 아들, 이 엄마 말이 맞지? 가만히 지켜보지만 말고 뭐라고 말을 좀 해봐라. 너라도 지금 이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미안한데 우리 앞으로는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엄마랑 희애 하는 거 보고 나 정말 무서워졌거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과만 했어도 전부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집사람한테 형님 집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더라. 어떻게 내 안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데 같이 슬퍼하기는커녕 그 가족의 재산을 노릴 수 있어? 그것도 사람이 죽자마자 장례식장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님 집을 희한테 달라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야? 그거 보니까 엄마는 내가 죽어도 슬퍼하기보다 내 재산 얼마 남았는지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뜯어갈 사람이더라고. 나 엄마랑 희애 두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징그러워 더는 못 보겠어.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행동 보고 질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엄마랑 나의 모자지간 인연은 오늘로서 끝이야. 바람까지 피운 게 정신 못 차리고 우리 형님 재산 노린 희애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들, 이럴 수는 없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하는 소리 전부 농담이지?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부모인 나를 버려? 오빠, 제발 이러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그깟 집 때문에 엄마랑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깟 집 때문에 형님 죽자마자 우리 집사람 찾아서 괴롭힌 사람이 누군데? 집사람 나랑 평생 살아줄 나한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우리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들, 그게 누가 되었든 절대 용서 못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아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비마.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연을 끊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이제와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백화점 가서 카드까지 긁어서 사돈 총각집 들어갈 카구까지 다 맞춰놨단 말이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좀 살자. 그래 오빠,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용서하고 우리 받아주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나 언니네 오빠 집 들어가서 살게 해줘. 돈 없다고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손까지 벌렸던 사람이 카드로 지금 뭘 긁어? 이 구제불능의 이 미친 인간들! 남편은 기어이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신우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찻잔을 들어 두 사람 얼굴에 부어버렸죠. 결국 남편은 저희 집에서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사실 몇 번 저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두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스토킹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니 시어머니와 신우 모두 겁이 나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후 친척을 통해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신우의 잘못을 혼내지 않고 편들어 주었더니 신우가 제대로 일을 저질러 버렸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신우는 그새 새로운 유부남을 만나 바람을 피웠고 그 유부남한테 사기까지 당해 시어머니 집까지 쫄딱 말아먹었다고 해요. 자기가 재벌로 그 부인과 헤어질 거라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우에게 빌려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신우가 또다시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혼내며 말리기는커녕 신우와 바람 피우는 유부남이 재벌이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당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줬던 것이고요. 신우를 꼬셨던 유부남 사기꾼들 신우에게 돈을 받자마자 자기 가족들과 해외로 날라버렸고 그 빚을 전부 시어머니와 신우가 떠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있던 집까지 팔고 신우와 함께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오는 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빚이 많은지 두 사람 다 밤낮으로 일하러 다니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는 평생 살면서 해보지도 않은 사회생활을 하며 일을 하느라고 엄청 힘들어한다고 하시고요. 듣기로 시어머니는 써주는 곳이 없어서 낮에는 식당에서 그릇 닦기 알바를 하고 신우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 볼 때는 두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부디 고생을 좀 하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불과 몇 개월 전 폭풍 같은 일을 겪은 저희 부부는 현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들도 잘 크고 있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신우가 벌인 일을 듣고는 연을 끊고 살길 잘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좀 더 힘들어봐야 한다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먼 훗날 시어머니나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절대로 두 사람을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지만요. 지금은 남편과 저희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가족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해요. 비록 오빠가 떠나가고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좋은 남편을 만나 의지할 가족이 있는 제 삶에 감사하면서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저희 오빠를 대신해서라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 집은 오빠가 떠나기 전 상태로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가 마음으로 오빠를 보낼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만 이렇게 지내려 합니다. 저희 오빠도 분명히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감사함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